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홍,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어서 뉴욕 증시가 쉬고요. 그 전날도 조기 폐장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표도 없고 그냥 잔잔하고요. 그냥 우리만의 또 이모저모로 좀 흘러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할 포인트들 많이 있죠. 저희 일발장전 여러분께 종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지만은 종목 속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 또 세계의 흐름, 매크로 지표들,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를 만나고 온 정용진 회장 이런 이야기도 함께 담아서 여러분께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그냥 이벤트는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저희도 수요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휴장이고 휴장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조금 억울하게 빠졌잖아요. 장중에 온갖 악재들이 이제 조금 터져 나오면서 첫 번째는 저는 일본 엔화 약세가 좀 도화선이 됐다라고 봐요. 시작은 이제 엔화 약세가 이제 또 진행이 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58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좀 시작이 좀 됐고 거기에다가 임시 예산안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셧다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주말에 다 해소가 좀 됐어요.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에 일단 합의를 했고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요구하는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추후에 또 약간 또 갈등에 또 좀 씨앗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급한 불은 껐다. 이제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이제 해소가 좀 됐고 거기다가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좀 됐는데 시장 예상치 0.2보다 더 낮은 0.1% 증가를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이 합의가 되기 전에 미국 증시는 먼저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 반등이 들어온 게 PC 이제 지표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좀 매파적인 어떤 금리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지난 FMC 때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이러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상쇄된 거. 그게 이제 미국장 이제 반등의 결정적인 이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은 금요일 날 이제 빠졌던 걸 다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부라도 가격 회복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또 반등 들어올 때도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AI 융복합 산업과 이제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을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AI 플랫폼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재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 이제 6년 연속으로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온코크로스는 이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이제 상장된 따끈따끈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당분간은 이제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상장된 새내기 주니까 기업 내용과 또 핵심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온코크로스는 AI 플랫폼을 통한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동아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실제로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하고 실제로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약값 인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약값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신약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의약품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수요 공급의 이제 원리에 따라서 많은 신약들이 이제 출시가 좀 되면 약값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게 당장 만든다라고 해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엄청난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력이 이제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이유가 또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오랜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이제 줄일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이제 발굴 플랫폼을 AI를 이제 접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온코크로스도 딱 그런 이제 비즈니스. 랩터 AI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위암과 같은 이런 고형암에 딱 들어맞는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막 연구원들이 실린더에 막 뭐 이렇게 넣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그 연구원들이 그렇게 이제 후보 물질들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후보 물질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탑 10의 물질을 찾아내는 것만 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AI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걸 현저하게 이제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물질이 해당 적응증에 얼마나 이제 적합한지를 AI가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제 적응증으로 한 신약을 하나 개발을 했다라고 치고 그 개발한 그 물질 자체가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라든지 대장 이런 다른 고형암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적응증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적응증의 확장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AI가 직접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제 판별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랩터 AI 네. 요 신약 개발의 이제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온코크로스가 이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전사체 변화를 AI로 이제 판별하는 거. 이 전사체가 한쪽이 이제 크게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사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차별 발현 유전자군을 어떻게 선점하는지 요걸 이제 AI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발굴해내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온코크로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또 캐시카우를 좀 가지고 있고 2028년까지 10건 이상의 이제 신규 계약을 이제 확보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7,300원인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이제 8,300원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네. 상장된 첫날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이제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이제 좀 받았는데 거의 4천만 주 가까운 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공모가 7,300원 대비해서 이게 유통 주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예. 사실은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작아요. 예.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 숫자가 29.6%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 351만 주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첫날에 거의 4천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장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수의 10배가 넘는 거래가 한번 첫날에 터졌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땐 털고 나가려는 물량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구주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이미 상장되기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첫날에 거의 대부분 다 소화가 좀 됐다라고 이제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통 주식 수의 10배가 넘는 이제 거래가 한번 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요 설명을 왜 드리냐면 네.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 오버행 이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모되고 나서 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면 보호예수가 걸려 있지 않은 물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출회가 될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설득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 숫자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많긴 하지만 상장 첫날에 이제 거래된 금액을 이제 따져보면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됐고 이제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물량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됐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거의 뭐 공모가 근처까지 맞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는 거고요. 가격 전략 같이 한번 제시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딱 상장된 지 이제 사흘째예요. 근데 양봉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계속 매물 압박을 네, 네. 좀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캔들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작아지고 있죠. 네. 몸통 자체가 이제 작아지면서 변동성이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번 주에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나면 다시 한번 좀 강한 이제 기술적인 네.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8,3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보고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공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7,300원은 공모가가 7,300원이니까 네. 공모가는 깨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손절가는 이제 7,300원 잡아드리는 거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또 손절 가격도 꼭 여러분들 중요하죠.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을하늘님이 신규 상장주는 뭐 아니면 도다. 보호 예수 물량도 조심해야 되고 잘못 들어가면 반토막이다. 이제 두 가지죠 물량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구주 물량. 그렇죠. 락업이 안 걸린 게
얘가 언제 출하될지 모르고 보호 예수가 있는데 네. 일단 보호 예수는 스케줄 따라서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그 전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앞부분에 요 녀석이 나올지 뭘지는 그건 솔직히는 그렇죠. 체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3개월, 6개월 락업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은 출하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네, 그건 또 동그라미 근데 이제 치시고요. 유통 주식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9% 조금 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나왔는지도 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신규 상장 종목도 지금 뭐 채팅창에 써주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천막 거래가 터졌으니까. 거의 4천만 조 가까이 이제 거래가 터졌으니까 일정 부분 그때 이제 소화될 물량들은 이제 조금 소화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좀 잦아든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온코크로스입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 AI 쓰면은 진짜 좋겠죠. 네. 이제 양자 컴퓨터 쓰면은 뭐 그냥 끝난 거고요. 파는 그렇죠. 건 완전 끝난 거고. 네. 그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도움을 받는 또 그런 회사, 그런 플랫폼, 기술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7,300원 공모가 네. 이거 하나 딱 중요하게 라인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코크로스에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붙이기 종목으로 이제 전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나 최근 3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뭐 리아켄바이오, 알테오제, 뭐 GI 이노베이션 네.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하필 또 금요일 날 또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시간에 또 하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8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유중.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업황을 조금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사실 GI 이노베이션도 참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GI 이노베이션도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 수급이 오히려 아까 김영민 매니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어떤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또 AI 영상 기기 업체들로 좀 수급이 이동될 수 있고요. 또 약가를 인하하는 데 과정에서 임상 과정에서 그래도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세포 분석 공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오늘 제가 탑픽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혈액을 채취하고 또 그리고 T세포를 분리하고 또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배양하고 검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이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네. 자동화한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시장 규모가 세포를 분석하는 공정 그 시장 규모가 거의 2조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시장을 독과점한다고 했을 때도 시장 가치가 너무나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2,90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결국 시장의 안정을 잡고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고 또 이제 트럼프 정권의 약가 인하 정책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임상 과정에서 임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또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채택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파마 20곳 중에서 18곳이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채택을 했고요. 최근에 보급형 모델이 미국에 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2025년도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붙이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첨생법은 참 우리가 많이들 앞서고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세를. 맞아요. 그래서 일단 세포 치료 또 세포 분석, 첨생법 관련한 것들 테마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이기 종목으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갖고요. 아마 방금 이야기했지만 GI 이노베이션 여기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네요. 이 세이브 데이터님도 차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대처 궁금하실 듯합니다. 유유해 주셨고. 자, 왜 이 시점에 특히 JP모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12월 말 1월은 그냥 가는 건데 먹고 간다 속히 말해 할 수 있는데 찬물을 좀 끼얹거든요. 이거와 또 생물봉합법까지 함께 좀 코아트 할 때 지금 영민 매니저. 네. 이 갑작스러운 또 유증이 전체 또 우리 바이오에 약간 이루어되지 않을까 이거 우려가 있어요. 지난주에 네, 또 악재가 이제 왔습니다. 코아스텐 캐몬도 임상 3상 이제 그래서, 또 네. 뉴로나탈 이게 3상 유효성 입증에 이제 좀 실패하면서 주가가 이제 좀 곤두박질 쳤고 거기다가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하고 차바이오텍이 뭐 동시에 이게 항상 또 금요일 날 또 장 끝날 때쯤에 꼭 이제 그래요. 이래 버리니까 사실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또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좀 이어가기 위한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본 조달 자체가
기업의 존립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좀 돈 벌 수 있는 기업,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물론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나 차바이오텍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증을 하는 것 자체는 또 조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오늘 주가 하락 자체는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이미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낸 기업들, 유한양행이라든지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조금 선호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리스크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고 오히려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이제 좀 살아있는 기업들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 올라가던 시기는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 그거는 뭐 한 3년, 5년 전에 하던 얘기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하는 게 제로가 아니라 참가를 해서 실제로 많은 빅파마들과 계약을 이제 성사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제 빅파마들과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살아남는 기업들이 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AI라는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이제 기술이 좀 가세를 하면서 신약 개발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게 될 거거든요. 요런 이제 좀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내실 수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증시의 바이오는 일단 실적과 내부 제표를 봐서 현금이 좀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이거 떡하면 유증이기 때문에 현금이 좀 쌓여 있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네. 근데 현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잘 나오고요. 바이넥스, ST팜. 네.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안 됐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뭐 금요일 네. 날 무차별적으로 일단 또 생보법이 통과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저는 예. 결국 이게 이연됐다라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 수준에는 충분히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국내 CDMO 기업들을 채택하고 있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 반드시 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뭐 상원 하원에서 이미 공동 발의가 된 부분이라 뭐 저는 생물보안법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GI 이노베이션과 차바이톡의 어떤 주말 동안의 유상증자로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네.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라서, 오히려 그동안 이제 김효민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업체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뭐 또 페트론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같이 오늘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막바지 어떤 조정으로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또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연말까지는 또 지아이 이노베이션,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루니 블록딜하면서 또 투심을 또 악화시켰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네요. 순차적으로 네. 지금 계속해서 약간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번에 들어올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을 제약바이오세트의 투심을 완화시키고 또 제약바이오세트의 투심을 완화시킬 거는 결국 또 알테오젠, 또 리가켄바이오, 또 ABL바이오, 뭐 펩트론 기술. 이런 기술 네.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 제약바이오 투심을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 당장 이번 주에, 뭐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한다기보다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제 빅파마들과의 어떤 기술 협업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뭐 제약바이오세트도 그때 확인하고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예전에 뭐 GI 301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네. 이전에 성공하기도 네. 했고, 기술 이전 기대감 GI 101, GI 102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는데 기술 이전을 성공했고 그때 로열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성과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1월부터 좀 제약바이오세트를 좀 관심 있게,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부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 삼바, 바이넥스, 네. ST팜 요 세 종목도 일단은 맞습니다. 킵할까요? 이게 일단은 생물보안법? ST팜 같은, 근데 이미 그 악재가 연내에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이미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좀 현주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네. 지금부터는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심에 또 CDMO 쪽의 수급이 또 유입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 그렇죠. 봐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세트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오히려 바이넥스와 ST팜은 사실 또 삼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빠진 만큼은 다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기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DMO 기업들은 오히려 생물보안법 통과 안 된 게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훨씬 좀 잘 버텼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또 금리 관련된 이제 노이즈,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서 셧다운 될 수 있다는 네네. 우려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거고, 오히려 그 전날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나왔을 네. 때는 ST팜이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CMO 기업들은 어차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과가 될 건데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시기가 이제 조금 네. 지연됐을 뿐이지 이미 실질적인 수혜는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통과를 안 시킨 이유도 당장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거래를 끊으면 대안이 이미 없어서. 거래를 하고 네.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아이노베이션은 또 이제 유증을 하면서 0.1주 또 무증까지 같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주주들을 이제 조금 또 달래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바이오텍도 2,5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 유증을 하는 건데 1,100억 원은 또 계열사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는 한다고. 이제 자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팩트도 정확하게 좀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리뷰로 가야 될 텐데, 자 준호면이죠. 네. SOS랩과 넥스칩을 갈 텐데 이쪽도요. 네. 약간 간밤은 아니죠. 이제 주말에 테슬라가 또 하니까 네. 이제 좀 자유 중에 네, 로 중에 맞습니다. 자율주행 약간 퀘스천 마크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맞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에 테슬라가 이제 잘 반등이 나와주다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공화당 이제 상원 의원이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원 의장으로 지명될 것이다라는 네.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하원 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운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막판에 어떤 투매가 나와졌고 그래서 3% 정도 밀렸는데. 사실 그 부분과 저는 사실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윗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네. 말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정보 효율부 수장의 역할을 이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히려 지금 첨단 산업 규제 완화 쪽에 포커싱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에 네. 개발의 어떤 속도를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원 의장도 의원이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이게 아직까지 팩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의 어떤 이제 발언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하원 의장의 어떤 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점은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쪽에 오히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의 어떤 규제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국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규제를 철폐를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또 텍사스 주에서 또 이제 사이버캡 또 시범 운행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또 SOS랩과 또 그리고 뭐 퓨런티어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넥스틱 같은 기업들이 조정 흐름이 나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라 보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자율주행 섹터가 어떤 단기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년에 또 그리고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전 자율주행이라 보고 있어서 네네. 자율주행 섹터가 저는 내년에 어떤 시장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SOS랩은 이 라이다, 특히 고정식 라이다 관련해서는 그게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네.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스마트 팩토리, 드론, 위성, 우주항공, 네, 방위산업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첨단 산업의 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동안 말씀드리고 지금 47% 정도 살짝 올라가줬는데 네. 만약에 그동안은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테슬라 단기적인 악재, 조정으로. 예, 그리고 사실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테슬라의 어떤 기업적인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뭐 하원 의장 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밀린 거라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충분한 어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넥스틱 같은 넥스틱도,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설계 업체들 그리고 또 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루드컴도 한 2거래일 정도 조정 나와주다가 금요일은 또 강한 또 네. 반등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범용칩이었던 엔비디아의 또 AI 가속기가 결국에는 브로드컴의 또 이제 설계로
직접적인 뭐 NPU 칩이라든지 아니면 AI에 딱 특화된 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되고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넥스칩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의 두뇌 아파치 6를 이제 공급하고 네네. 있고 그 두뇌가 로봇에도 적용되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드론에도 다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넥스칩 같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과 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 칩 기업들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은 HBM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면은 네. 그 수급이 저는 충분히 자율주행 칩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의 키워드는 저는 계속해서 자유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넥스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전 고점은 저는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요. 16,000원 돌파를 좀 보면서 목표가는 17,000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칩은 자율주행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브로드컴 따라갈까요? 네, 설계 따라갈까요? 브로드컴의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게 에이징랜드, 네. 또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넥스칩 칩, 같은 네. 이제 종목들인데 브로드컴도 따라가면서 자율주행으로도 많이 따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약간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테슬라가 쪽. 살짝 또 반등 그림이 예. 나와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으로 테슬라가 다시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은 그래도 브로드컴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아, 좋다. 거고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이번 주 후반 산타랠리의 어떤 또 주인공이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다면 네, 그럼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밀렸던 거라서 오히려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는 주 후반은 넥스칩이 테슬라 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이다의 SOS랩,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칩, 에이직 쪽에 넥스칩까지 맞습니다. 두 개 리뷰해봤고요. 영민이점, 셀바스 AI와 카페24 두 종목을 리뷰해볼까요? 네, AI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쏟아지면서 같이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양자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미국장 물론 뭐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이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좀 근본적인 이제 아쉬운 이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반등이 좀 들어올 때 미국장에서도 역시나 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리게티 컴퓨팅, 특히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막 17% 거의 20% 가까이 또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팔란티어를 포함한 AI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뭐 내년에도 계속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들 지금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 브로드컴이 본업 자체는 이 통신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지만 그동안에 이 AI 시대를 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 M&A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이제 좀 시켜놨고 그야말로 어떤 기업이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브로드컴이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새롭게 AI와 관련된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을 브로드컴이 또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거, 요 흐름과 브로드컴이 이제 또 조금 동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아쉬운 건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한 24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2020년 그래요? 이후부터 네. 한 코로나 때부터. 네, 24배, 2,400% 이제 상승을 했는데 꼴찌가 어디냐면 인텔이에요. 인텔은 오히려 네. 주가가 그동안에 반토막이 났고 네. 꼴찌 다음이 어디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2020년 이후에 한 2%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이 AI 테마, AI의 어떤 변화에 많이 좀 도태됐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부는 뭐 반도체 쪽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뭔가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투자가 좀 됐고 그걸 이제 결과물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내년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투심이 이제 위축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한국형 뭐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 거대 언어 모델 LLM 이런 이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조정 시 저는 충분히 또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셀바스 AI나 솔트룩스도 지난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한 네, 7, 8%씩 네. 이상씩 조정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오늘 자연스럽게 좀 나타나고 또 저점 부분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24는 이미 이제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카페24도 고점 대비해서 한 2, 3일 정도 한 10%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21선 딱 눌림목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재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AI
AI 소프트웨어나 AI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의미 있게 이제 고점을 한번 뚫어낸 기업이기도 하고 추세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5일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이제 관점으로 또 충분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임시 예산 합의가 이제 불발되고 미국도 셧다운 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급락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워낙, 급등했던 네. 이유. 그런 이제 이유들이 주말 동안에 상당 부분이 다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국내 증시는 금요일 날 조정받았던 종목들의 이제 되돌림 흐름이 이제 나올 예.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오늘 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요거는 이제 내년까지 1월 달에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ES잖아요. 둘 다 AI라는 이제 키워드가 가장 좀 중요한 핫한 또 키워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들은 내년까지 이제 1월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페24와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것이 셀바스 AI였었고요. 그 전에 솔트룩스도 우리가 봤었고 네.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쪽은 또 자세하게 또 일발에서 다뤘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일단은 멈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화당 내에서 상당수 반란이 나왔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트럼프가 전지전능할 거다, 네. 무서워 부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 퍼뜩 드는 생각이 그렇죠. 2차 전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미 세액공제는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대로 안 될 수 있겠다. 신재생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면 이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겠네. 요런 쪽 2차 네. 전지 신재생 한번 우리 잠깐 가볼까요? 결국에는 네.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네.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만 하면 이제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제 다 될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는 이제 4년짜리 대통령 하고 나면 끝이고 공화당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공화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통령 아니냐,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네.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들을 추진을 해나갈 때 요게 이제 공화당이 얼마나 이제 크게 협력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예산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요구한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 아예 빼버리고 그냥 합의해서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취임을 하고 나면 트럼프 트레이드도 판이 분명히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조적으로는 AI라든지 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하, 이거는 공화당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하는 부분이기 거고. 때문에 이쪽 카테고리 안에서 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선별을 해야 되고,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피해주로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도 반등의 이제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는 게, 어쨌든 삼성전자도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6조 원 이상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됐잖아요. 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삼성전자가 전체 투자 금액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물론 그 줄인 거보다 뭐 조금 더 네. 줄이긴 네.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에 특히나 지지가 없으면은 본인이 이제 의도했던 걸 다 실현시킬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한 3석인가 4석밖에 네. 차이가 안 나요. 또 재보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네. 재보궐 이후에는 판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진짜 많이 빠진 업종이잖아요. 2차 전지 네. 업종은. 이제 2차. 그런 업종들 2차 전지와 친환경 중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네. 애들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좀 도래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부채 한도 없이 이렇게 폐지하고 자기가 딱 요 예산안 요렇게 해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일단 3개월짜리 예산안으로 넘겼고 내년엔 3월에 보자. 자, 준호 매니저.
이렇게 되면요. 풍력도 맞습니다. 그렇고 2차 전지도 네. 전기차 보조금은 뭐 폐지한다고 하는데 또 첨단 세액 공제는 못 건드렸잖아요. 아예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2차 전지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예. 사실상 지금 이제 공화당 거의 대부분의 텃밭이 퍼스솔라 공장도 있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 공화당 텃밭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원 선거는 2년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몰아붙인다고 했을 때는 2년 뒤에 다시 한번 상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패배하죠. 오히려 네. 계속 레임덕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진짜 아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휘둘리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가뜩이나 조정 흐름이 나왔던 신재생과 2차전지 기업들이 전지는, 우려감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맹국가 IRA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줘도 동맹국가는 따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탈중국화가 더 빨라진 입장에서 K 배터리, K 소재를 안 사용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지금 전기차의 속도를 더욱더 빨리 내고 있는데 자국 우선주의 이제 미국이 예전에 어떤 내연기관에 자꾸 집착한다고 했을 때는 전기차 시대와 첨단 산업에 어떤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또 그리고 네.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화당의 거의 대부분의 텃밭인 2차 전지와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공장들을 갖고 있는 그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조금을 완전 폐지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뭐 트럼프는 이제 4년 임기 이후에는 다시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1월 20일 날 미국의 이제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판도가 좀 바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우리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하락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탈중국화에 있어서 우리 K 배터리가 충분히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안타까운 게 지금 가격대를 보면 오늘 2차 전지 또 신재생에서 뭐 반대 매매 나올 정도까지 막 좀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하여튼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침에. 그러나 한번 오늘 트럼프 랠리도 제동이 분명히 들어왔으니까요. 네, 이런 것. 왜 2차 전지가 또 의미가 있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50주 신저가를 찍어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방어가 안 되면 시장이 또 무너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딱 5만 원 깨지니까 뭔가 이제 좀 쇼커버 자사주 매입이었던 그렇죠. 뭐든 쇼커버가 들어왔던 것처럼 2차 전지 쪽도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맞아요. 저점을 좀 잡아주는 타이밍이 이번 주에 전개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준호 매니저의 네. 일발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일발을 공략할까요? 넥스칩의 후속주를 가져와 봤고요. 네. 자율주행의 자를 계속해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칩 기업이고요. 오랜만에 칩CM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비디오 IP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사실 비디오 IP 쪽에서는 전 세계의 대표 기업이 3개 기업이에요. 프랑스 기업, 일본 기업이 있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칩셋 미디어 이 세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디오 IP 쪽에서만 거의 20년 넘게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글로벌 150여 개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IP 라이센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라이센스 로열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 IP는 초고화질 이제 비디오 처리와 그리고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XR 기기 다양한 첨단 산업에 비디오 IP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PC에도 마찬가지라서 구글에도 공급하고 있고 또 퀄컴사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 또 NXP, 네덜란드의 NXP에도 공급하면서 오히려 또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뭐 당연히 비디오 IP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칩셋 미디어가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신경망 처리 장치 MPU 칩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일단 GPU보다 연산 처리 능력이 10배 이상 높은 게 이제 MPU 칩이고 그래서 MPU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MPU 또 GPU에 대한 영상 코덱과 IP 공급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저는 2025년부터 칩셋 미디어의 어떤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칩셋 미디어가 그 기술 또 그리고 이제 그 설계 자산으로 고객사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디지털 TV, XR 기기 이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또 개발하고 제조사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로열티도 2025년도에는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중 반도체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기조하에 네. 자체적으로 중국에서도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칩셋 미디어의 매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이 좀 중국향 매출이 네.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중국 매출이 한 62.4%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중국 반도체 회사와 NPU IP에 대한 CMNP를 단일 최대 규모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NPU 칩 관련된 라이센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NPU 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IP 관련된 매출이 더욱더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도 비디오 IP가 이제 접목이 되는데 결국 ADAS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신차는 무조건 ADAS가 이제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글로벌 딱 3개 기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칩셋 미디어다 보니까 비디오 IP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요. 심지어 XR 기기에도 비디오 IP가 접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에 있을 CES 행사에서도 우리가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최근에 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브로드컴 열풍으로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넥스칩과 함께 칩셋 미디어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칩셋 미디어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칩셋 미디어 크게 보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설계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영상 쪽이니까 맞습니다. 차량에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한 대로 뭐 영상 되는 데는 영상 들어가는 건 예. TV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PC부터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또 PC와 모바일 수요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어떤 인포테인먼트에는 대부분 다 접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뭐 설계 능력은 아니더라도 또 요 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잔잔하게 요 설계 에이직이 있죠. 그런 쪽에서의 칩셋 미디어.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15,4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만 원. 충분한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칩셋 미디어. 네, 부치기 종목 저도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예. 완전히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칩셋 미디어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모 언론사 이제 단독 보도로 브로드컴 쪽으로 또 SK 하이닉스가 HBM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상승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텔이 반토막 났다 그랬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24배 네, 급등하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CPU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CPU의 시대에서 이제 GPU의 시대가 됐고 GPU 다음은 NPU, 그 다음은 뉴러모픽, 그 다음은 이제 양자 컴퓨팅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준호매니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NPU 칩을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상용한 기업이 칩셋 미디어거든요. 근데 이제 왜 SK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 또 HBM을 대규모로 이제 공급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나왔었냐면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에 드디어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네.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브로드컴도 AI 가속기를 할 수 출시하겠다. 있다. 네. 근데 대신에 GPU 대신에 NPU에다가 HBM을 이제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한 AI 가속기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NPU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제 가능성, 몸값도 충분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과 요 이제 AI 가속기 쪽, NPU 쪽 이슈를 같이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 이제 주가 흐름이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좀 네, 탄력적으로 이제 좋죠. 좀 상승이 좀 네,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저도 이제 탑픽을 칩셋 미디어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예 NPU 쪽으로 갔네요. 네. 칩셋 미디어를. 네, 그렇게까지 함께 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옴코 크로스,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로 일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